엑스퍼트 세무사들은 어떻게 세무사가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세무사 수험 시절 대공개입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빨리 얘기해주세요. 저 너무 궁금해요. 몇 년 공부하셨어요? 순수 딱 공부. 순수 공부는 제가 2015년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2016년에 합격했으니까요. 1년 만에 1차와 2차를 동시 합격하는 동차 합격으로 세무사가 됐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헝그리함과 운이 많이 따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전공이 경영학과 전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회계 이런 것들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 제가 아마 딴 자격증만 해도 한 5개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 킬러다 이런 사실 별명이 있었어요. 증권과 관련돼서 이런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최적의 공부 방법을 많이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 가고 있었고요. 회사 다니던 시기에도 CFP라고 해가지고 국제공인 재무설계사라고 하는 자격증도 이미 삼성증권에서 근무를 할 때 취득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계속 워밍업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비전공을 했고 고3 때까지 학교 집 밖에 안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원하는 대학을 가고 그 다음부터 저는 쭉 논 케이스거든요. 이대로 살면 내가 진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취업해서 내가 원하던 삶의 방향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법대를 나왔으니까 사시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나는 도저히 내가 사시할 깜냥은 안 되고, 그 당시 때 저희 학교에 삼성증권인가 생명에서 PB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리크루팅을 했어요. 그때 PB에 관심이 생겨서 PB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가야겠다라고 고민했던 찰나에 저랑 되게 친했던 법대 친구가 회계사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법대생이 갑자기 회계사를 하겠다고. 근데 저도 이제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얘가 저한테 세무사라는 게 있다. 그러다가 막 알아보니까 그때 이제 처음 들어갔던 카페가 예비 세무사의 셈이었어요. 그때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PB를 하는데 좀 가산이 된다. 그래가지고 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진짜요? 네. 처음 들어봐요. 네. 그렇게 저는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PB가 되기 위해서 세무사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비전공자다 보니까 남들은 회계 원리 너무 쉽다고 하는데 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원가회계 쉽다고 하는데 너무 어렵고 전형적인 문과생이어가지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세법학은 근데 수월하게 하셨어요. 세법학은 조금 쉬웠던 게 썰 푸는 거잖아요. 법대 시험은 무조건 썰 푸는 거거든요. 서론본론 결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편했는데 세무회계, 재무회계 계산기 두드리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세무사님 비슷하게 대학교 다닐 때는 사실 이런 자격증이 있는 걸 몰랐어요.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회계사 공부하는 지인이나 형 동생들이 많아서, 나는 근데 증권사를 가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기업과 산업을 분석해서 운용사에 제시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꿈이어서 그런 쪽으로만 준비를 해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원하는 회사인 삼성증권에서 한 4년 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는데, 와이프가 먼저 세무사 수험생이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3번 정도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못하겠으니 저한테 한번 공부를 해보라라고 제안을 줘서 세무사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겁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바로 1차 합격을 하고 퇴사를 하고 4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공부해서 2차까지. 사모님한테 잘하셔야겠네요. 저는 회계사 공부한다고 했던 친구한테 지금도 고맙거든요. 세무사를 알려준 장본인이기 때문에. 저는 인척 중에 세무사가 계셔가지고 사무실 이렇게 자주 놀러 가고, 예전에 우리 영수증 풀칠했잖아요. 그런 거 알바다고 카드 막 자대고 이렇게 카드 입력하는 거 있죠. 그걸 막 알바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됐고 수험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였어요. 수험 생활 중에 제일 후회되는 거 어떤 거 있으셨어요? 후회된다기보다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부분이, 처음 1차를 붙고 동차 시험 볼 때, 그때가 딱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한창 이제 빅매치, 아르헨티나 메시가 딱 나올 때 그 경기였는데, 같이 공부하는 형들 호프집 가서 재밌게 보자 이랬는데, 그래도 난 이 자리를 지키겠다 안 가고 자리에서 공부를 딱 하다가 메시가 계속 머릿속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PMP 같은 걸 꺼내가지고 그걸로 봤어요, 독서실에서. 결국은 동차 날아가고 그때 그냥 축구 경기라도 재밌게 볼 걸.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수험생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안 될 것 같으면서 포기하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냥 그만둬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도 그렇고 2차 시험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만큼 공부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험 직전까지 원래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무사 시험이라는 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와서는 결과는 어쨌든 나왔지만 조금 더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사님은 뭐 후회할
너무 짝지가 짧아가지고 없던데? 아니, 너무 많이 후회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쓰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헝그리함, 내가 이제 시험에 떨어지면 또 1년 동안 수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기가 커가는 거를 못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와서 간절함으로 꼭 1년 만에 끝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6일 공부하고 하루는 좀 편히 쉬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내가 진짜 쓰러지기 전까지 공부하고 다음날 다시 또 일어나서 그만큼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좀 아팠었는데 미안한데 나 지금 공부하러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랬던 게 좀 후회가 됩니다. 눈시울이 약간 촉촉해졌어. 진짜 눈시울 촉촉해졌어. 저는 사실 공부를 거의 한 4년 반을 했잖아요. 이 간절함을 넘어서서 미안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독서실 책상에다가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었어요. 내가 이 시험을 꼭 합격해야 하는 이유를 적으니까 한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포스트에 다 붙여놨어요. 장기간 오래 공부했으니까 이제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잡기 위해서 그런 좀 노력을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합격해서 다 갚으셨나요? 포스트잇 다 어디 갔죠? 합격하면 원래 다 까먹잖아요, 그런 거. 주변에서 후배들이 세무사 할만해요?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보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네가 세무사 공부를 꼭 해야 되고 합격해야 되는 이유가 한 10가지 정도 되면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정도로 뭔가 간절함이 좀 필요한 시험이지 않나. 수험생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노하우 하나씩 그래도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뭐든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집에서 독서실까지 거리가 좀 멀었어요. 뛰어가고 했거든요. 그러면 뛰어갈 때 스스로 박사학연, 세무사 이러면서 막 뛰어갔어요. 마인드 컨트롤이. 마인드 컨트롤. 모든 교재에다가 CTA 박사학연 이걸 다 적어놨어요. 아 맞아요. 그런 스스로 계속. 저는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합격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강의보다는 오프라인 강의가 한 5배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항상 앞자리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아니면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항상 눈 마주치면서 대답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진짜 효과가 좋은 게 집중도 잘 되고 콩고물도 떨어집니다. 조금 더 눈 맞춤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것 같고, 오프라인 강의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노하우는, 제가 아까부터 자격증 굉장히 많이 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쉬운 자격증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금융권에서 양대 탑을 하고 있는 자격증인데 제가 다 그런 것들도 한 번에 다 합격했거든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방법이 10회독 학습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시험 보는 이런 과목과 책을 무조건 10번을 본다. 처음 볼 때는 3일을 걸릴 수 있고 일주일을 걸릴 수 있는데 2번, 3번 이렇게 볼수록 한 번 보는 속도가 굉장히 단축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정말 가볍게 보더라도 10번 정도 보면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모두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라고 보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죠. 사실 저희가 뭐 학문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 시험을 합격하는 게 먼저잖아요. 정말 시험에 최적화된 공부법을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합격자 발표 날 펑펑 울었죠. 울었어요? 안 우셨어요? 저는 당연히 울었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합격하신 분들은 감정이 그냥 뭐 합격했지 딱 이럴 것 같은데, 펑펑 울었죠. 펑펑 울었죠. 합격자 발표가 딱 떴는데 제가 2차 시험만 4번인가 봤거든요. 3번은 앞에 불자가 있었어. 근데 이번에 불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랑 끌어안고 막 울다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같이 막 엄청 기뻐하고. 어떡해.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수험생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하나된 이름으로 이렇게 세무사로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혹시 수험생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꼭 나중에 필드에서 만나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희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세무사로 지원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